9월 상장을 앞두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 일반 청약 예정인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변화 내역을 살펴보면요. 2017년 4월 이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서 현대그룹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대기업 오너가 현대중공업 지주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대중공업을, 그리고 그 밑에 현대사모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지배구조는 2019년도에 한 번 더 물적 분할을 통해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바로 기존의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사모중공업을 보유하는 이런 형태에서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한국조선해양을 지배하고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중공업 이 세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같이 알아볼 현대중공업은 바로 이 부분에 속한다 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지배구조가 잠시 후 현대중공업의 엔진 부분 사업을 설명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아볼 현대중공업이 뭐하는 회사인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현대중공업의 주요 사업 부문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의 주력 상품은 대형 상선 및 해양 플랜트, 그리고 선박용 대형 엔진 혹은 소규모 발전 시설에 사용되는 중형 엔진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대부분의 제품이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LNG선이라든지 그리고 해양 플랜트, 선박에 주로 사용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대형 엔진과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중형 엔진까지 이와 같은 제품을 현재 현대중공업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현대중공업의 매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요. 사업부 분별 매출 비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77%가 조선 쪽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중에 그나마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파트가 바로 엔진기계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매출액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이 조선 사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조선 업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업황 내에서 현대중공업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사실 조선업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10년간 정말 엄청난 불황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들은 주가 차트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경쟁사 중에 하나인 삼성중공업의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 10년 전 주가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가 거의 5분의 1 토막 났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주가 차트 역시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20분의 1 토막, 10년 전 대비 주가가 거의 95%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창 조선업이 좋았었던 2000년대만 하더라도 전체 글로벌 GDP 성장률 대비해서 컨테이너선의 주요 증감이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조선업은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체 글로벌 GDP 성장률 대비 컨테이너 수요 증감이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보여줬었고요. 이렇게 장기간 컨테이너선 수요가 경제 성장률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운임료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운임 증감률을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전반적인 컨테이너 그리고 해운 업계가 어려운 시간을 장기간 보냈고요. 이렇게 운임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 조선 발주 증감률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를 찾아보면요. 글로벌 상선 발주량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암흑기가 길어질수록 정말 많은 해운업체들이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2010년에 전 세계 조선업 사업자 수가 200개가 넘었었는데 현재 21년에는 약 50여 개의 조선사만이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의미있게 바라봐야 하는 점은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굉장히 그 힘든 기간을 잘 버텨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조선업 수주 점유율의 약 55%가 우리나라가 현재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지난 10년 동안 국가별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곳은 바로 일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 조선이 한창 좋았었던 시기 대비해서 현재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현재 5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선종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선박 제조 기술이 떨어지는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이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고, 특히 벌크선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조금 더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가스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탱커선에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 10년 이상 해운업의 장기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과거 한창 좋았었던 2007년 대비해서는 수주량이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전반적인 조선업의 PBR 같은 경우에도 한때 4배 이상을 받았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으나 현재는 PBR 1배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으나 조선업 자체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산업이다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조선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리고 향후 조금 더 정확한 전망을 하려면, 더 나아가서 현대중공업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지난 10년간의 데이터가 아니라 향후 조선업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선업은 지난 10년간의 불황을 뒤로하고 앞으로 많이 좋아질 만한 데이터들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상선의 평균 연령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의 평균 수명을 한 15년 정도를 잡는데요. 정말 많으면 20년 넘어가는 선박도 우리가 간혹 찾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15년이 넘어가면 배의 수명이 어느 정도 다 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본다면 글로벌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의 평균 연령이 지난 10년간 해운업이 장기 불황을 지속함에 따라서 신규 선박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평균 선박 연령이 조만간 대규모 선박 수주가 임박하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설령별 상선수 분포도를 살펴보더라도 10년 이내에 교체가 예상되고 있는 10년부터 20년 정도까지의 배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들을 살펴본다면 지난 10년의 불황을 뒤로하고 향후 10년간은 상선수주가 폭발하는 시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현재 조선업종 애널리스트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기대감은 신조선의 가격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신조선의 가격지수가 지난 10년간 장기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선종별로 나눠본다 하더라도 탱커선과 가스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재 신조선의 가격지수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지난 10년간은 분명히 해운업계가 불황이었고, 불황이다 보니까 신규 조선 수주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선박의 연령이 꾸준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조선 부분의 신규 수주의 화랑이 조만간 임박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조선 수주가 만약에 활발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현재 조선 기업 집단 선박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 세계 가장 많은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현대중공업 그룹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룹사가 아니라 단일 기업으로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글로벌로 가장 많은 선박 수주 점유율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그룹 자체가요, 핵심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전세계 조선해양 부문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 부문은 1971년 첫 수주부터 현재 2200척 이상의 상선 건조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매출 규모 이외에도 기술력 측면에서도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장구 구성을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상선인 LLG선이 주력 상품이고, 최근 3년 수주 실적의 90%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지난 40여 년 동안 꾸준히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대표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향후 10년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그려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이 확실히 현대중공업을 투자하고 그리고 청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만 현대중공업이 높은 게 아니라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현대중공업이 경쟁 업체와 비교해서도 훨씬 더 많은 수주 잔고를 현재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1위의 명성을 꾸준하게 이어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수주 잔고라든지 특히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LPG 운반선 비중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의 수주잔고와 LPG 운반선의 수주잔고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실제로 선종별 선박의 수급 전망을 살펴봤을 때 현재 물동량 대비해서 선봉량이 상당히 적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많이 안 맞는 선종이 바로 컨테이너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의 증가폭이 현재 선봉량의 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 컨테이너선의 발주량과 LPG선의 발주량이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컨테이너선과 LPG선은 현대중공업의 주력 상품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와 같은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컨테이너선에 대한 높은 수요는 전반적인 해상 운임지수 추이에만 반영될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추이만 보더라도 2021년 현재 컨테이너선의 운임지수가 과거 2019년 그리고 20년과는 완벽하게 다른 엄청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조선과 해운업의 가장 큰 트렌드는 바로 친환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들어서 환경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해짐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니즈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신규 수주 물량이 대표적인 친환경 선박으로 알려져 있는 가스 추진선에 현재 많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환경 선박, 가스 추진선을 현재 어느 기업이 가장 많이 점유하고 수주를 확보하고 있을까요? 바로 단연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의 현재 가스 추진선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요. 전체 선박에서 21%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경쟁사 평균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잔고 비중을 보더라도 전체 잔고 중에 80%가 친환경 선박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해운업계에서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와중에 이와 같은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업체로 현대중공업을 꼽는 데는 현재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결국 내용을 요약하면요. 지난 10년간 지속된 조선업의 불황, 평균 선박 연령을 살펴본다면 그 끝이 보인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지난 10년간의 굉장히 힘든 시기를 버틴 글로벌 1위 기업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좋아질 10년에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가 오히려 친환경 선박 제조 기술에 강한 현대중공업은 그와 같은 규제들이 오히려 더 반갑게 느껴진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왜 우리가 현대중공업에 투자 그리고 왜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현대중공업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 매출 중에 약 70% 넘는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조선 부분이지만 이 조선 부분을 제외하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엔진기계 부분인데요. 현대중공업은 대형 엔진 글로벌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이 부분 글로벌 넘버1의 위치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요. 대형 엔진뿐만 아니라 중형 엔진 점유율을 보더라도 현재 25.8%로 점유율 2위 업체와 비교했을 때도 점유율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등 압도적인 1위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기술에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이는 만큼 친환경 엔진 도입 비중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최근 조선업계가 친환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신조선 물량 중에 친환경 엔진이 도입되는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친환경 기술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엔진 부분에서도 유리함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엔진 수주 잔고 중에 친환경 엔진 구성 비중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점이죠. 즉 배를 만드는 것도 엔진을 만드는 것도 결국 이 친환경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기업이 바로 현대중공업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현대중공업 그룹사에는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이 같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현대중공업이 엔진기계 사업 역시 현재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세계 1위 조선회사인 자사 조선해양 부분 외에도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도 안정적인 캡티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들 때도 현대중공업 내에 엔진기계 사업 부분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이 만들 때도 현대삼호중공업이 만들 때도 엔진은 바로 현대중공업의 엔진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 즉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캡티브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이쪽 사업 부분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조선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엔진 부분만 떼어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향후 이 점은 충분히 우리가 매력 포인트로 느낄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매력적인 조선 사업뿐만 아니라 엔진 부분 사업까지 현재 글로벌 마켓시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이번 공모 개요를 살펴보면요. 희망 공모가는 52,000원에서 6만원으로 공모가 밴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 기간 수요 예측이 9월 2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9월 3일 하루 일단 진행을 했고요. 공모가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6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 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상장은 9월 16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올해 공모 시장을 꾸준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의 높은 경쟁률이 상장 후 따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올해만큼은 불패신하였다라고 우리가 인식해도 좋을 만큼 기업의 높은 경쟁률이 개인 투자자의 청약 지표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하루뿐이긴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현재 기관 수요 예측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난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 상대 첫날 경쟁률이 이미 1000대 1을 넘어버렸고요. 9월 6일까지 수요 예측이 이어진다는 점을 본다면 1500대 1도 가뿐하게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는 왜 이렇게 강하게 현대중공업 청약을 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업이 매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모가가 굉장히 낮게 측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모가 기준의 밸류에이션 측정을 하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현대중공업은 52,000원에서 6만원 공모가 밴드가 이뤄졌는데 6만원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PBR이 0.87로 현재 밸류에이션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0.87이라는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 3사의 PBR을 비교해보면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중공업보다, 그리고 한참 떨어지는 업체라고 평가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보다도 PBR이 현재 낮은 상황이고요. PBR로 밸류에이션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대비 수주 잔고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현재 현대중공업의 6만원이 삼성중공업과 현재 비슷하게 밸류에이션 책정이 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PBR 기준으로는 삼성중공업 대비 훨씬 더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수주 잔고 대비해서는 삼성중공업과 굉장히 비슷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점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가스 추진선 점유율 현황과 잔고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경쟁사인 삼성중공업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과 비슷하거나 혹은 낮게 밸류에이션 측정된 게 얼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본 바 신한금융투자는 목표가를 9만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조선업종 투자할 거라면 단연 탑픽으로 현재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향후 10년간의 조선업종이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한다면 현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공모가, 그리고 높은 시장 성장성과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높은 경쟁률은 왜 기관 투자자가 높은 경쟁률을 뚫어가면서까지 현대중공업에 청약을 하려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